직장생활 초기부터 HBO의 영업실적 1위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영업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저 한 사람의 기버로서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덤 그랜트가 지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겸손함의 승리, 기버의 특성, 조언을 구하는 자가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평소에 기버,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성공 철학을 믿고 있다거나 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기버의 힘을 뺀 의사소통을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세우려 드는 대신 스스로 취약함을 드러내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테이커는 약점을 드러내면 자신의 지배력과 권위가 약해질까봐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이커라고 함은 기버와 반대로 가져가는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기버는 훨씬 더 편안하게 자기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타인을 돕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그들의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명망을 쌓는 셈이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전문가의 빈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간다운 면이기도 하죠. 전문가가 실수를 하면 청중은 오히려 더 호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실수라고 해도 전문가가 하면 자기보다 우월하게 여겨 거리감을 느끼는 대신 사람들은 그를 더 인간적으로 보고 친근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덕망으로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세일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 그럼블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케이블 방송국 HBO 부사장에 취임을 했고요. 그는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으로 직장생활 초기부터 HBO의 영업실적 1위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영업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저 한 사람의 기버로서 늘 그랬듯이 질문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질문을 하나 하면 고객은 20분씩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블스는 먼저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줌으로써 자기가 고객의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은 그럼블스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그에게 대화에 매우 능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라고 하네요. 그럼블스는 그때를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의 한마디도 난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실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15분 동안 이야기를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평가합니다. 조사 결과 자기가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 그룹을 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네요. 그럼 설득하지 않고 설득하는 법이란 어떤 얘기일까요? 질문하는 것은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의 한 형태입니다. 기버는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협상가보다 21% 더 많이 질문했고 협상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10% 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한 연구팀이 1000명 이상의 보험 영업사원을 기버, 테이커, 매처로 분류하고 실적을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버는 주는 걸 더 중시하는 사람이고 테이커는 받는 거에 더 힘을 쏟는 사람이고요. 매처는 주는 만큼 받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보험업계에서도 기버가 테이커와 매처보다 훨씬 더 영업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통계와 데이터가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뛰어난 영업사원이 되려면 기버가 돼야 되고 기버는 질문을 많이 하며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으로 대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가지 묻겠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할 계획인가? 나는 방금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의 투표에 참여할 확률을 41%나 높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이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앨리슨 프레게일, 이 교수는 효과적으로 사용한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기버인지 아니면 테이커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테이커는 단정적이고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버는 힘을 뺀 방식으로 머뭇거리며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죠. 글쎄 알다시피 라고 하는 망설임이 있고요. 일종의 좀 아마 어쩌면 내 생각에는 하는 얼버무림이 있고요. 이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이라고 하는 권위 포기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거 재밌는데? 안 그래? 또는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 라고 하는 부가 의문문 형태의 방법이 있고요. 정말로 대단히 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강조부사를 많이 쓰는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은 리더의 역할을 할 때는 조심스러운 화법으로 말하기를 꺼립니다.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은 면접 같은 짧은 순간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팀이나 협력관계 속에서는 존중과 존경을 잃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조직 구성원들은 대개 테이커를 능력 있는 리더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조직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조직 구성원은 강압적으로 말하는 테이커에게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정보 공유를 방해하고 구성원끼리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지 못하도록 막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어떨까라고 묻고 있네요. 테이커들은 협상에 들어갈 때 유리한 위치에 설 궁리부터 합니다. 장점과 가치, 경쟁회사의 매력적인 제안을 이야기하며 자기 위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매처는 협상을 대가로 주고받는 기회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버는 그 대신 관련자, 상급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뤄진 한 연구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은 권위는 없어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조언을 구하는 행동의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배움, 관점 전환, 헌신, 그리고 아첨이라는 4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교묘하게 상대가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이끄는 방법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자서전에서 말했듯이 당신이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보다 당신에게 한 번이라도 친절을 베푼 사람이 당신에게 또 다른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상대의 지식과 통찰력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뜻을 보여줌으로써 명망을 안겨주는 셈이다. 이때 상대는 대부분 받은 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호의적으로 대한다라고 합니다. 청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기버는 단순히 명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중과 진정한 교감을 얻고자 나누고자 스스로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물건을 팔 때도 고객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상대를 돕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설득과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은 많은 기버에게 자연스러운 언어이자 그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숨은 원동력입니다.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는 것, 질문하는 것,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단지 영향력을 얻는 문을 열어줄 뿐이지만 그 영향력은 인맥 쌓기나 동료들과의 협업 등 일과 삶 전체에 울려 퍼진다라고 마무리를 짓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